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장입니다. 이번 주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간 것 같은데요. 기업들의 쏟아지는 실적 발표와 4월 FOMC 회의까지 정신없는 한 주였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오감만족에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죠. 상담 접수 방법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의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셨죠. 저희 오감만족의 고민 해결사 이영재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오늘도 주식 이야기를 진행할 이영재입니다. 네, 시장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죠. 뭐 시스템 반도체, 5G, IT 등 이번 주는 좀 상승하는 업종들이 한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한 주였거든요. 네. 이번 주 시장은 어땠나요, 저희? 일단은 저희 오늘 이번 주 일단 코스피를 보면은 네.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죠, 사실은요. 썩 좋은 흐름은 아니어서 오늘도 지금 0.71% 하락을 하고 있고 어제 한번 반등 주고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지를 만들어주는 자리에서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썩 좋았다고 하기도 힘들고 안 좋았다고 하기에도 또 사실은 바닥을 잡아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상단 하단 잡아놓고 그걸 이탈하지 않으면 개별주를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이었기 때문에 네. 무던한 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마음에 걸리는 게 전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환율이에요, 환율. 네. 환율이 지금 어이구 고점 뚫었네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그려놨던 차트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조정을 줄 듯 하다가 결국은 뚫고 좀 1170원이에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환율이 지속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1100원대 예를 들어서 1달러를 살 수 있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추세적으로 우리도 주식을 살 때 이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상승을 할 거야. 환율이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미리 자금을 빼놨다가 나중에 1200원이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자금을 들여오면은 1100원이 1200원이 되는 매직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지금도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만약 이 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제 생각에는 뭐 외국인 자금이 이제 힘있게 들어오기 좀 힘들어서 수급이 좀 꼬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 시장이 다른 해외 시장보다 못 가는 이유도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율 움직이는 자체가 썩 좋아 보이지 않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10월 고점 라인 뚫은 지 오래됐어요. 그때가 이제 1140 얼마 이럴 때인데 1150원도 안 할 때인데 이때가 이제 이 정도 라인인데 지금 1170원이고 이제 거의 좀 1200원 될 기세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환율하고 기본적으로 좀 역으로 주가가 움직여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계속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네. 나갈 때는 추세적 상승을 예측하는 것처럼 들어올 때는 사실 추세적 하락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상승 국면이 오히려 고속 상승 구간까지 나온 측면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실물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조금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뭐 최근에 FOMC 발언이 너무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앞으로 확정적으로 인하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는 이유로 그쵸. 미국 시장이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 어제는 견조했지만 오늘 빠지고 있는데 그런 워딩 하나보다는 사실은 환율의 움직임이나 뭐 유가의 동향 같은 게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워딩이라는 건 느낌적 느낌이잖아요. 그쵸. 느낌적 느낌인데 사실 환율은 진짜로 움직이는 돈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식시장이 별로 안 받았다는 얘기는 채권 시장에서 돈이 좀 자금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일단 그 외국인 자금이 일단 들어오곤 있어요. 네, 들어오고 네.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진짜로 들어오는 건지도 좀 의문스럽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채권에서 들어오는 건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기관에서 막 신나게 팔고 있네요. 코스닥은 이제 양 주체가 다 팔고 있는데 개인만 좀 매도를, 예. 네, 매수를 개인 하고 매도인데 있고 기관이 또 오늘도 코스피 같은 매도를 경우는 하고 신나게 있네요. 팔고 네. 있어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어제 일단 시장이 안 빠졌던 부분이 오늘 반영되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시장이 좀 빠졌었는데 그게 네. 이제 저희 시장은 오히려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낙폭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중국 시장이 지금 놀고 있거든요. 중국 시장이 5월 3일까지가 놀 거예요. 지금 오늘 5월 3일 있네요. 네. 오늘까지 놀 거예요. 4월 30일이 지금 마지막 거래로 돼 있는데
노동절이잖아요. 그렇죠. 중국 시장이 또 중국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이제 사회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네, 국가 때문에. 사회주의죠. 예. 우리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혼동해서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주의는 정치적 시스템, 공산주의는 경제적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중국 공산 시스템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개인이 소유를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남아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자기들이 이제 이제 재산을 사적으로 보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전적인 그런 공산주의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중국 시장하고 우리가 좀 연관도가 높았는데 그쵸. 지금 중국 시장이 문이 닫혀 있는 관계로 네.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방향성을 못 찾고 있고 오히려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세를 지금 0.78%좀 빠지고 있는데 오후장에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는 장담은 못 하겠어요. 사실은 지금 정도 라인이면 한번 돌려줄 법도 하거든요. 네. 돌려줄 법도 한 수 있고 돌려줄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번 오후 시장에 좀 선방을 하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네.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들고 뭐 전략은 계속 동일해요. 인버스 하고 개별주 트레이딩. 만약에 오늘 같은 장이면은 개별주가 좀 빠졌어도 인버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손실폭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나중에 정말 심하게 부러졌을 때도 제가 인버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1200선이 깨졌거든요. 그쵸. 1200선 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200선이 깨졌는데 2200선이 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1500이 깨진다든지 1000이 깨진다든지 더 밑으로. 뭐 상상할 수 없는 하락폭을 생각을 해서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는 건 거죠. 사실은 뭐 네네. 이걸 1% 빠지는 것 때문에 겁나가지고 인버스를 하는 건 아니니까 혹여나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니고 지금 만약 인버스를 들어갈 타점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250에서 2270선 혹은 아예 지난번 저점을 깼을 때 네. 깨거나 상승을 줬거나 둘 중에 하나에서 들어가는 것이 맞고 지금 들어가기 좀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뭐 들어가시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인버스 같은 경우는 보유의 영역이다 말씀을 드리고 네. 개별주를 잘 찾으셔가지고 개별주와 인버스를 콤비네이션을 하셔가지고 포트를 구성하시면 크게 뭐 손실을 보지는 않는 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빠지지만 내일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하락해서 시작을 했다가 다 돌려줬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장 시작해서 역시 개파락이구나 해서 바로 던졌으면은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우리 시장 견조하구나. 그리고 장 막판에 사요. 그리고 오늘 또 빠져요. 그러면은 또 손실을 보는 거예요. 매일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세를 타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조금 밀리면 밀리는 대로 그걸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네. 자꾸 거래가 빈번해져서 좋을 게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드리는 전략, 해지앤 트레이딩 전략을 아직까지도 유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환율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1170원대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금 유입 어려움 때문에 수급이 좀 꼬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방향성을 지금 못 찾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오후장 흐름 좀 어떻게 전환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어봤고요. 자, 오늘도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도 살펴볼게요. 올해 3월 4일날 매수하셨고요. 39,000원 매수가의 비중 15%입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좀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는 2분기마저도 좀 실망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했던 네, 예전에 한번 종목이죠. 했었죠. 종목인데 네, 그때도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1분기 일단 실적 볼게요. 영업이익 323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3% 감소했고 네. 이는 시장 전망치 555억보다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런 뭐 시장 컨센에 미달하는 실적이 나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저는 한국항공우주를 전부터 좀 이렇게 썩 좋게 보진 않아요. 왜 그러시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리원도 떨어지고 입찰도 떨어지고 네. 주가도 떨어지고 투자자들의 마음도 이제 식어가는 종목이 투심도 좀 투심도 떨어뜨리고, 떨어지는 네. 4박자가 정확하게 맞는 4대가 맞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뭐 아시다시피 종합 항공계 제조업체고요.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훈련기를 양산하고 수출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이제 방산주로 분류를 해서 그쵸. 매매를 하죠.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항공 그 방산 비리 얘기가 요즘 좀 들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언제 어디까지 지금 그 방산 비리가 수사가 끝난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사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크게 이슈가 안 될 뿐이지 그쵸. 요즘 우리 수사는 좀 진행되는 상황. 이슈거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쏟아져 나오죠. 네, 유천희 형님 그렇게 가실 줄 몰랐어요. 그리고 요즘 뭐 형님이 맞나요? 느낀 점 느끼고 형님이더라고요. 느낀 점 느끼고 그렇게 형님인데 가실 줄 몰랐던. 네. 그리고 연예인들 스캔들도 너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청와대 청원 문제들도 네. 뭐 계속 사회적 이슈가 되고 어제는 이제 제가 이제 자고 있는데 누워 있었더니만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가 실시간 검색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요? 실시간 3위길래 네. 이 뭔가 우리 집 옆이라서 뭔가 했더니 누가 거기 투신을 하셨다고 뉴스 나오고 네. 요즘 뉴스가 흉흉한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사회적 이슈들이 사실은 이런 우리가 예전에 그 과거에 있었던 이슈들이 이제 없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잊어버리고 있지만은 방산비리가 없을까요? 저는 물론 깨끗하게 회사 운영하셨겠지만 물론 이 의견은 저희와는 전혀 상관이 무관한, 없는 네, 그렇죠? 의견입니다. 저는 군대를 갔다 온 대한민국 2년 2개월 군대를 저 때는 2년 2개월이었거든요. 2년 2개월 갔다 온 육군 병장으로서 네. 우리나라가 한 해에 수십 조의 그 방위 예산을 들인다는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얘기까지 해도 되나? 01년 군번인데 01년 군번인데 정말요? 01년 군번인데 그 당시에 군대를 가면은 적어도 그 뭐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뭐 보급품이나 이런 게 90년도는 돼야 되는데 그 베트남 전쟁 때 쓰던 수통하고 그 스댕 수통하고 그 무전기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무선 그 통신병이었는데 네. 보직이 통신보직이었는데 저희 나라에서 만든 신형 그 장비라고 해가지고 메고 뛰는 거 있잖아요. 안테나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뛰는 그 역할이었는데 메고 그 K999라고 신형 장비 정말 머리가 좋은 건지 군대에서 하도 갈굼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장비가 기억이 나네. 네, 외우시고 계시네요. K999 장비였던 것 같은데 네. 그 장비가 신형 장비인데 정말 안 돼요. 안 터져요. 신형인데도 불구하고 네. 터지지 않아요? 그게 안 터져요.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시티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터지고 오히려 베트남 전원 때 쓰던 장비들이 잘 터져요. 그래서 결국은 훈련 받을 때는 그 옛날 구형 그 옛날에 태극기 휘날리며 장동건이 쓸 법한 그 장비들을 들고 뛰어요. 왜냐면 안 터지니까 통신이. 가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네. 통신이 안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신형 장비를 버리고 구형 장비를 쓰거든요. 네네. 그게 꼭 예를 들어서 기술력의 문제만 다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돈이 들어간 건데 저는 사실 방산주 하면은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아니면 또 누군가 훼손을 했겠죠. 훼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10몇 년이 흘렀으니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그 01년 군번이지만 90년대 그 군번들도 한 10년 지나면 바뀌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지금도 제가 물어보니까 네네. 아직도 장비들은 뭐 노후하고 한 번씩 나오는 김상현 전문가가 네네. 오전에 나온 김상현 전문가가 운전병 출신인데 거의 뭐 차를 정비한 걸 얘기를 들으면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달리다 바퀴가 빠진대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뭐 거의 붕대로 메워가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네네. 군대 장비들이 사실은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바뀌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바뀌었다고 들어갔다는 게 느껴진 거는 제가 이제 논산 훈련소 나올 때 신형 막사를 썼는데 네. 이제 사물함이 그 사물함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이제 확실히 제가 군대 갔다 온 지 오래됐네요. 네. 관물대가 관물대. 신형으로 바뀌었던 것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장비들도 그래서 다 노후해서 저는 특히 첨단 장비들이잖아요. 네, 그쵸. 첨단 장비들마저도 사실은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 지금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측면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술력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저는 그 당시에도 지지난달인가 했던 한 석 달 전인가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종목을 그 날개가 돌아가다가 날아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자 계기 장치가 뭐 에러가 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프로펠러가 위에서 돌다가 그냥 뭐 분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러졌기 때문에 이게 과연
수수깡으로 만든 것인가 뭐 뭘로 만든 것인가 뭐 잘 모르겠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방산주라고 생각하면은 기본적으로 기술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수리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훈련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제 판매를 하는데 네. 그런 것도 과연 우리나라 기술력이 세계 통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뉴스나 언론에서 당연히 통한다고 하겠죠. 그러면은 프로펠러가 분리돼서 안 됐었죠. 그러면 그래서 괜히 그 정말 아까운 그 국군 장병들만 목숨을 잃은 결과가 벌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 항공우주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네, 차트 한번 볼게요. 주가도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했을 때 아마 이 정도 몇 달 됐네, 진짜 오래됐네요. 11월, 12월이었겠네. 이 정도 구간이라서 횡보 좀 길게 할 것 같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다음에 그래도 약간 장이 올라가면서 반등을 좀 줬는데 결국은 장기 입형 때 하나도 뚫지 못하고 다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네. 실적도 안 좋지만 기술적으로도 안 좋아요. 그리고 들어가신 자리가 39,000원대면은 지금 이 241선 라인을 뚫을까 말까 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뚫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뚫었어요. 네. 뚫은 다음에 조정이 오고 그 다음 첫 양봉 정도면 딱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뚫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뚫을 거라고 예상을 했으면 차라리 아예 그냥 이 밑바닥에 들어가가지고 대기를 사시든지 버로우를 하시든지 아니면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뭐 버로우도 아니고 뚫을 거라고 바로 여기서 예측을 해가지고 매수를 하신 건데 네. 사실 지금 방산주 관련해가지고 특별히 모멘텀이 있거나 하는 시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우리 남북 평화 모드가 조금 정착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외를 받을 수도 반대로 있는 흘러가는 종목이죠. 물론 이제 현재 정부에서는 그것과 무관하게 그 방위 그 예산 같은 걸 확보를 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현재 시점 돈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항상 주가에 꿈과 희망을 싣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꿈과 희망이 없어지는 종목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좀 보는 측면도 있고 실제로 뚫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셔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못 뚫었으면 네. 바로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매도를 못하고 좀 더 보겠다 할 수도 있어요. 뭐 보겠다 하시더라도 최소한 오늘 자리에서는 네.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은 되나 네. 만약에 오늘 매도를 못 하시겠다면 저는 솔직히 오늘이라도 매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오늘 안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반등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 주도 그렇죠. 그랬고. 근데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도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았죠. 싹 주고 다시 보면은 저희 종목들 만약에 많이 했네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평대를 다 뚫고 위에서 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저점만 안 뚫으면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 남아 있는 자리고 네. 최근에 수급도 양호하게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조금 하락하더라도 장기 이평대 라인만 좀 지켜주면은 진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기술적인 구간들이 나오는데 네. 한국항공우주는 이게 이렇게 길게 놓고 봐도 뭔가 낙하한 삼천국녀가 생각나는 그런 차트거든요. 이따기 장대 양봉에 거래량도 터졌겠다, 음봉도 길겠다, 뭔가 다이빙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그 보여져 있는 볼린저 밴드가 이제 에너지 수축하고 발산을 이제 표시하는 여러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뭐 추세나 에너지의 함축이나 발산이나 이런 걸 다 표시해주기 때문에 다른 걸 여러 개 보는 것보다 볼린저 밴드 하나를 보는 편인데 지금 네. 하방으로 그냥 힘이 쏟아지는 자리거든요. 쏟아지는 자리고 아예 이제 하방 그 볼린저 밴드 외과 그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하락도 할 수 있는 자리고 저는 현재 시점이라도 충분히 매도 가능하고 네. 만약에 매도 못 하시겠다.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 방산 기술을 믿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면은 한 3만 원까지만 네.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반등을 준다. 제 생각에는 이거 3만 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 2까지 내려왔다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만약 내일 바로 슈팅을 돌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이 영역에서 100%는 없거든요. 절대 100%는 없어요. 100%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작은 확률, 그러니까 확률이 낮을 뿐이지 네. 예를 들어서
뭐 10%의 확률이든 5%의 확률, 그 확률도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그 병원 옛날 드라마 보면은 병원 가면은 생존 확률이 3%밖에 이하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항상 성공하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뭐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확률은 낮지만 반등을 줄 수 있는데 통상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한번 내려왔다가 전저점 라인에서 한번 좀 기었다가 최소한 한 뭐 두어 달 기다가 다시 올라가 줘야 되는 자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시장이 좋았을 때는 맞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 여기서 치고 다시 빠지는 그런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별한 모멘텀이 없으면. 네. 그래서 아예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치시거나 아니면 3만 원에서 지지되는 건 라인만 좀 보고 네. 대응을 하셔라. 그리고 반등 시에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당장 나올 모멘텀도 없고 실적도 좋지 않고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갖고 오셔도 돼요. 네. 근데 저는 그 프로펠러 날아갔다는데 뜨악을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대부분 육군에서 1111 소총수로 가실 텐데 저는 장비를 사용했던 보직이기 때문에 그 무전기도 들지만은 그 2급 보안 장비를 썼었는데 갑자기 장비 생각이 안 나네. 하긴 벌써 한 근 20년이 됐는데 네, 다녀오지 않아서 거들 말씀이 없네요. 그 20년이 됐으니까 기억이 박스카를 타고 다니는 이제 보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트럭이 가면 뒤에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게 실려요. 거기 이제 대형 그 AM 무전기가 실리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육군인데 어쨌든 장비를 고가 장비를 썼기 때문에 네. 도대체 그 박스 안에 있는 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뭐돈 10억씩 한다는데 핸드폰으로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실제로 훈련 나가면은 이걸로 해야 되는데 안 터져가지고 다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 간부들이. 그래요? 현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방산비리가 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적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기술력이 있다고 믿으시면 보유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라면은 지금 매도 아니면 3만 원의 손절 그리고 만약에 3만 원이나 뭐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반등 시 매도 이렇게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인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반등시 매도 의견과 함께 손절가는 3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삼성물산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올해 1월 29일 날 매수하셨고요. 11만 8천 원 매수가의 비중 15%입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종목은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자, 아직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리스크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악재가 남아있는 만큼 실적이나 좀 주가적으로도 부진하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좀 지속될 만한 이 악재 속에서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해도 될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삼성물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볼까요? 예전에도 제가 이거 네. 작년 10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차트 보니까 네네. 10월, 11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작년 10월, 11월 가격이 주가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작년 10월, 11월이면은 시장 진짜 안 좋았을 때예요. 그러다가 지금 반등을 줬는데 네. 작년 10월, 11월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했을 때 이 종목을 몰빵 100%를 들고 있었다. 그러면은 6개월 동안 나의 재산은 늘어난 게 하나도 없고, 그렇죠. 마음만 상했죠. 그렇죠. 남들 올라가는 거 배만 아프고 그때 제가 예를 들어 방송에서 1월달에 레버리지라도 담으라고 했었던 그 2천 인근에서 그것만 담으셨어도 수익이 지금 지금 인버스 전략을 드리지만은 이미 수익이 레버리지였으면은 2,200 넘게 갔으니까 네. 10% 상승했다고 치고 2,000에서 그러면 레버리지면 20% 수익이거든요. 그럼 수익이 났을 텐데 결국은 버티다가 지금 오히려 불안한 시즌이 되어 버렸어요. 삼성물산은 네. 글쎄요 올해 건설주들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좋거나 이럴까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뉴스를 좀 봤는데 네, 어떤 뉴스인가요? 뉴스도 그 최근에 아파트 짓는다고 건설사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던 것들이 있었는데 네. 저는 건설주들을 그래도 나쁘지 않게 봤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5개 광역시 아파트 임항하고 일반 분양 이런 얘기인데 네. 계속 아파트를 지어서 집값을 싸게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애들을 안 낳잖아요. 어린이들이 없고 지금 그 역삼각형형 인구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고 일본이 좀 그렇죠. 일본이 이제 노년층들이 두껍고 젊은 층은 좀 적고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금 인구 구조가 되고 또
아이들 그 또 거기다가 이제 바이오 산업이 워낙 K 바이오가 네. 발전을 해서 수명이 늘어나면은 약이 좋습니다. 더더욱 그렇게 뭐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어쨌든간 우리가 옛날하고 다르게 인구가 젊은 세대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 젊은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 인구 자체가 감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분양 시장, 아파트 시장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집이라는 게 한 번 짓고 1년에 뭐 핸드폰도 아니고 2년마다 기기 교환 이제 교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번 지으면 그래도 뭐 몇십 년씩 가는데 그쵸. 계속 짓고 있으면 사실 이게 누적돼서 오는 거란 말이죠. 누적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건설주는 사실 북한 쪽 생각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본 측면이 있었는데 하노이 네. 회장 부러지고는 이제는 좀 지금부터는 사실 대북주를 괜찮게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아무도 관심이 안 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관심 슬슬 갖지 않을 때. 네. 원래 주식은 남들이 관심 갖고 막 뜨겁게 타오를 때 팔아야 되고 네. 아무도 관심 안 갖는데 모멘텀이 남아 있는 거. 그러니까 네. 완전 소유주 말고 뭐 보이지 않는 이름 들었는데 내가 이 바닥에 뭐 십몇 년 있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다 뭐 이러면은 뭐 문제가 있는 종목이고 그쵸.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섹터도 있고 꿈과 희망이 있는 종목들이라면은 사람들 관심 없을 때 당해볼 수 있는 종목인데 네.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도 사실은 양호하지 않고요. 실적도 안 좋게 나왔죠. 작년 그쵸. 동기 대비해서 49.7% 감소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 따라서는 올해 이제 영업 전망치 자체 낮추고 있고 뭐 2분기에 대해서 뭐 해외 프로젝트 공사 같은 경우에 좀 기대감이 있는 것들도 있지만은 뉴스 뭐 모르죠. 예, 그죠? 그건 모르는 네. 측면 모르는 거고 사실은 옛날에는 유가가 상승하면 최근에 이제 유가가 상승하다가 도로 이제 럼프 형님이 너무 비싸다 한마디 하셨더니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가면은 건설주가 수혜주라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왜일까요? 짓는데 필요하잖아요. 그 재료가. 그러니까 통상은 이제 유가가 오르면은 그 산유국들이 돈이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두바이나 이런 데 있는 그 압살라 네. 쿤 뭐 이런 친구들이 짓겠죠. 네. 그 발주를 낸다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통상 유가가 오르면은 이제 건설주의 호재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유가가 옛날 같은 시절도 아니고 해서 그 해외 수주가 과연 뭐 무난하게 들어올 것인가는 측면도 좀 있고 실제로 지금 건설 쪽이나 이런데 제가 또 건설 쪽 일을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그쵸. 사실은 저가 경쟁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현대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이랑 협병을 해서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저 생각에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좀 이익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회사가 합치는 마이너스가 단기적이라 해봤자 2, 3년은 될 것 같은데 크겠지만은 정말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건설회사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현대건설 있죠, 대림이 있죠, 삼성이 있죠. 많은 회사들이 이제 해외 수주전을 뛰어들고 있고 해외 각종 유수의 건설 회사들도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지금 측면에서 지금 뭐 당장 수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실적이 일단 안 나온 거는 팩트고 팩트만 봤을 때 실적이 안 나온 것도 팩트고 주가가 부러지고 있는 것도 팩트인데 심지어 저희가 예전에 삼성물산을 특집으로 한번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도 그때 저희가 했던 이유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간의 지배구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쵸. 그랬었죠. 네. 지금도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자회사를 갖고 있고 지배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털면은 삼성물산은 같이. 털릴 수밖에 없는 네. 거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뻥튀기를 했던 것들을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쭉 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특집을 해서 아주 그냥 뼛속까지 한번 씹어볼까. 잘 그냥 씹어볼까. 제가 삼성 사랑합니다. 핸드폰도 지금 삼성 노트 9을 쓰고 있고요. 네네. 컴퓨터도 삼성 PC 쓰고 있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기 때문에 네. 리스크가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삼성물산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다른 종목, 다른 건설주로 옮겨 타시는 게 차라리 낫겠다. 차라리 대북주 이슈 있는 현대건설 쪽으로 옮겨 타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굳이 리스크 있는 종목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섹터가 이 종목밖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좋은 종목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게 있고 뭐 대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굳이 삼성물산을 가져가야 됐을까? 삼성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보다는 이제 들은 건데 제가 이제 건축 쪽 일하다가 건축이나 건설이죠. 건설 네. 쪽 일을 하고 현장에서 이제 그 십장 아저씨들하고 그 담배 피고 소주 먹던 시절에 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 들었는데 그 네. 직접 지으시는 분이 레미안이 생각보다 가격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래요? 그럼 어디가 제일 좋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십장 아저씨 뇌피셜이에요. 네,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네. 의견이기 때문에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대리비지 가장 낫대요. 이 그래요? 편한 세상이 가격 대비 효율이 높대요. 이름 따라가나 봐요. 이 그래서 편한 세상. 이거는 네. 정말 이 그냥 뇌피셜. 공사 노동 인부의 그냥 네네.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구나라고 저는 솔직히 그냥 생각하고 있고 네네. 지은 사람이 잘 알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모멘텀도 지금 없고 주가도 부러지고 있는 상태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쪼여오고 지금 에피스 자회사 임원 지금 2명 구속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쪼여오기 시작하면 위로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도 삼성물산 불안해요. 네. 아직도 삼성물산 불안하고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라는 게 지금 10만 원, 10만 2천 원인데 예를 들어서 9만 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9만 원 인근까지 가면은 본인이 심리상으로 여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삼성물산도 죽나 보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9만 원에 손절치고 올라올 때 올라오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감이 있는 종목을 하시면은 이 등락을 견딜 수가 있는데 네. 자기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은 이 시청자분도 생각하시는 게 이 삼성바이오 이렇게 주가 잘 올라갈 때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주가가 빠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이 사실 자회사 실적이 안 나오면은 당연히 모회사에도 그쵸, 영향이 영향을 미치기 끼치죠. 때문에 실적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에서도 근데 하락할 때도 이런 큰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하지 않고 이게 파동을 좀 살아나는데 그러면 최소한 아예 내려가기 전에 치거나 네. 올라올 때 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되는데 제일 저점에 가요. 제일 저점에서 매도를 하세요. 그래서 저라면 지금 글쎄요 10만 원까지만 보고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나는 삼성 핸드폰도 쓰고 삼성 레미안에서 살고 있고 레미안 살아보니까 좋더라. 저는 그런 비싼 집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실제로 사시는 분들은 삼성 레미안 살아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편한 세상과 어찌 감히 삼성 레미안을 비교할 수 있느냐. 네. 서민들이 사는 것과 우리 이제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사실 실제로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저는 사실 안 살아서 모르거든요. 모르고 그냥 이제 인부들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면은 손절가 아예 짧게 잡고 길게 잡고 9만 원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원래는 9만 5천 원 드려야 되거든요. 9만 5천 원 드려야 되는데 왜 9만 원 제시해 주셨나요? 9만 5천 원 너무 쉽게 깰 것 같아서 9만 5천 원은 너무 쉽게 깰 것 같아가지고 네네. 과연 9만 5천 원에서 이게 지지가 의미가 나올 있을까? 것인가 네. 이게 특히 한번 낙폭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왜 9만 원이냐고 물어보시면은 예전에 떨어졌던 낙폭은 이쪽 정도 라인에서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한번 반등 주고 이번에 낙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비슷한 정도의 하락을 준다고 치면은 9만 원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25% 정도 이때 같은 경우는 고점도 25% 정도 하락을 줬는데 네. 만약에 지금부터 한 25% 정도 하락을 준다고 가정을 할 때 한 9만 원 그러니까 8만 원대 후반까지 갈 수 있는데 이제 그까지는 너무 과하고 한 9만 원대까지 보면은 낙폭량을 생각했을 때 견뎌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원래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지금 매도를 치시거나 9만 5천 원 손절인데 본인이 삼성 레미안에 살았는데 정말 만족도가 높고 층간 소음도 없고 인터폰도 잘 되고 스마트 키도 잘 열리고 이럴 경우에는 9만 원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손절도 가능하다. 네. 그리고 짧게 보시면 9만 5천 원까지만 보시는 게 현명할 수 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자회사 에피스에 임원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네. 라는 점 잊으시면 안 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인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 의견과 함께 손절가는 9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 있을까요? 양지사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올해 4월 25일 날 매수하셨고요. 11,300원에 10% 비중입니다.
네, 세 번째 상담 종목은 양지사입니다. 수첩 및 다이어리, 또 노트류 등 종이 관련한 품목을 전문 생산하는 국내 최대 업체입니다. 이영세 전문가께서도 쌓여가는 택배 박스를 볼 때마다 제지주가 괜찮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지사 오늘 만나보게 됐네요. 네. 어떤가요? 양지사는 이제 다이어리 같은 걸 팔고 수첩에 다이어리, 노트 이런 걸 파는 데고 네. 이제 그 재질을 만드는 회사에서 물건을 사와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드는 그쵸. 회사죠.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양지사는 다이어리 회사가 아니죠. 도박장의 이름이 양지사죠. 도박판이죠, 거의 뭐. 이게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은 실적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네.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사실 좋을 것도 없죠. 왜냐하면은 작년 보면은 작년 실적인 전년 대비 해가지고 뭐 38% 빠졌고 영업이익 38% 빠졌고 매출은 좀 네네. 늘었네요. 근데 영업이익이 많이 빠졌고 네네. 실제로 작년 영업이익이면 2016년보다 못한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실 이유는 대주주 지분이 많은 유통 물량이 얼마 없는 품절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장이 안 좋을 때 그쵸. 움직이는 양지사나 품절주. 뭐 코데즈 콤바인이나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 뭐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품절주죠. 대표적인 품절주인데 네네. 저는 이 종목 지금이라도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11,300원이면 지금 11,450원이거든요. 네네. 저기 수수료 떼고 나오면 뭐 크게 먹을 건 없겠는데 뭐 한 100원 먹겠네요. 100원 먹겠는데 네.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은 더 갈 수 없어서 매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 갈 수 없어서 매도하라는 게 아니고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 자리냐면은 작년 10월보다 좀 더 높아요. 작년 네. 10월보다 더 높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사실은 상승을 강하게 더 줄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사실 제 느낌적 느낌은 거의 전고점 라인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14,000원대까지도 뭐 충분히 14,000원대까지도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인데 네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매도를 치라 그러냐. 왜냐면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간다고 해도 사실 한번 나왔어요. 윗꼬리가 네. 뭐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마음에 걸리고 윗꼬리를 한두 번 더 줄 수는 있어요. 장이 뭐 좋진 않기 때문에 윗꼬리를 한두 번 더 주고 좋은 매도 타점을 줄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이걸 전업하는 사람이 아니면 대응하기가 힘들고요. 둘째는 개인 투자들 만약 이런 걸 하실 거면은 네네. 지금 사실은 차트가 되게 좋았어요. 이거 옛날에 사실은 누가 물어봐서 제가 추천도 했던 종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잔봉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크게 봤을 때는 이 라인 자체가 쌍바닥 자리를 준 자리거든요. 네, 그리고 한번 떴다가 다시 가라앉고 여기서 다시 돌려나가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일목구름대 다 뚫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뚫은 다음에 조정 주는 그 자리. 네. 한번 여기 같은 경우도 한번 뚫고 조정 주는 자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런 국면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이런 걸 달고 가셔도 되는데 네. 얘는 호가창 변동이 되게 심한 애기 때문에 본인 심리가 버티기 좀 힘든 종목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그럼 밑에를 생각하죠. 밑에 지금 저점에서 잡았거나 네. 저점에서 한 이 정도 라인 구간에서 잡았거나 이 정도 구간에서 잡았으면은 이것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좀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이쪽 뚫고 나가는 자리 잡았거나 잡을 수 있는 자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나는 기다리는 게 싫어. 날아갈 때 잡을 것이야. 그러면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렇죠. 저는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기다려야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주식판을 자꾸 노름판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차트를 분석하고 재무도 분석하고 여러 가지를 분석하지만 네. 마지막에 드는 거는 인내의 시간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날아갈 때 뛰어 들어가면은 본인 심리가 못 버텨요. 결국은 제가 뭐 자주 드리는 그렇죠. 말씀이지만은 항상 네 가지 말씀드리잖아요. 이론적인 것들, 포지셔닝, 그다음에 기법, 그다음에 멘탈인데 네. 멘탈이 결국은 가장 중요해요. 그쵸. 마지막 되면은 그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이게 시간이 지나고 구력이 쌓이면 올라오는데 멘탈은 시간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아요. 시간과 이게 비례하진 않죠. 꼭 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린애들도 저기 젊은 친구들도 막 열 몇 살 된 애들도 중딩 고딩들도 뭐 되게 보면은 뭐 묻어난 애들도 있고 그쵸. 나이 먹어도 그렇지 못한 뭐
뭐 초착초착된 뭐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멘탈이라는 건 사실은 물론 연습은 필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연습으로 막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하긴 네. 우승하는 처음부터 돌부처였기 때문에 네. 단련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만큼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요. 근데 또 네. 생각해 보면은 오승환 얘기가 생각나는 건데 네. 우리 투머치 토커 찬호 형님 같은 경우도 마운드에 있을 때는 그렇게 돌부처처럼 보였는데 예, 연습하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네. 제 생각에는 멘탈을 내려서 꾹꾹 참고 버텨야지 이게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버텨야지 혹은 뭐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차라리 뛰어들어가지고 이 낙폭을 느끼는 것보다 네. 예를 들어서 갖고 있다가 터졌을 때 마지막 시세가 터졌을 때 이제 고르는 거죠. 좀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데가 언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2만 원 갔다가 뭐 한 18,000원 빠졌어요. 근데 나는 이제 5, 60% 수익이면 10% 빠져도 뭐 10% 빠졌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대로 뛰어 들어갔다가 10% 마이너스에 봐요. 더 빠질 것 같고 두렵고 이러지만은 오히려 그러니까 멘탈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타점에 들어가서 버티는 게 조금 시간을 들이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타점들이 이격이 넓게 벌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손절치기도 편하고 저는 주식은 결국은 자꾸 주식을 일주일, 한 달, 뭐 석 달, 뭐 반년 이렇게 하시는 게 평생 먹고 살 수 이유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매매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11,300원에 뛰어 들어가셨다면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 심지어 11,300원에 들어가신 날 다음 날이 윗꼬리가 나온 날이에요. 네네. 한 2,000원 떼기 할 수 있었어요. 2,000원 떼기 할 수 있었는데 이때 되면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 고점 돌파. 더 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또 빠질 때 금방 빠지거든요. 효과가 얕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아까 팔 걸. 아까 팔았어야 돼. 아까 팔고 싶었는데 아까 팔았어야 되는데. 두 눈에 선해요. 두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런 종목들 수익을 낼 자격이 없고 차라리 오히려 그냥 본전하고 나오실 수 있을 때 나오셨다가 좋은 종목들 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나요? 지금 비중 10%인데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 라인이었으면은 이쪽 라인이나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좀 일찍 샀다. 일찍 샀는데 뭐 한 이 정도에 여도 마찬가지죠. 뚫고 나간 자이기 때문에 여기 샀어요. 빠졌어요. 손절 쳐야 되나? 손절 못 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저점까지를 손절 라인을 잡고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복귀를 해보면. 근데 이 저점까지 안 건드리고 다시 바닥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추가 매수 가능한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뚫었어요. 오케이, 그럼 불타기.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영역들도 계속 그럼 이러면 차라리 비중을 싣고 가가지고 비중을 만약에 한 20%, 30%, 40%씩 실었다면은 추세가 났을 때 크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뛰어 들어가니까 5%, 10%밖에 비중 못 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쫄리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부러지면은 내 허리도 부러질 것 같고 뭐 혼인신고서도 찢어질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못 버틴다. 그래서 멘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멘탈 잘 붙잡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진 않고요. 멘탈 유지될 수 있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자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냥 본전에 치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나. 어차피 올라가든 떨어지든 본인 멘탈이 못 버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인 양지사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함께해 주신 이영재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의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월은 가족의 달이죠. 5월 6일 월요일은 어린이날 대체 휴일로 저희가 하루 쉬어갑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희는 다시 월요일에 화요일에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